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이 어닐링 기술 기반과 또 게이트 기술 기반이 이 융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또 이제 열었습니다. 누가 열었느냐? 바로 이제 디웨이브 퀀텀이 열었겠죠. 그래서 디웨이브 퀀텀이라는 기업이 사실상 왜 이제 신고가 랠리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이 사실 뭐 오늘은 또 그렇게 크게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숨고르기 과정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거 차트를 굉장히 다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디웨이브 퀀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신고가에 대한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얘는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슈도 일단은 있어요. 근데 차트적으로도 사실 그 어떤 양자 컴퓨터보다도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재 디웨이브 퀀텀의 차트만 좀 여러분들이 보고 간다 하더라도 어떤 식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느냐. 자, 보다시피 이제 이 하방 추세라고 하죠. 하방 추세 때가 이제 돌파가 나오고 있으면 돌파가 나오면서 전에 있던 전고점 그리고 지켜주는 지지선 때를 저항으로 만드는 자리가 동시에 터치하는 게 또 어디예요? 62평이죠. 우리가 주식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60일 이동평균선은 생명선이다. 이런 얘기는 뭐 다들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60일 이동평균선 때를 동시에 저항을 맞으면서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뭐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서 지켜주고 반등을 했으면 가장 이뻤겠지만 이 12월 연말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뭐하고 있다? 재돌파 이후에 전에 있던 고점 저항과 함께 62평대를 터치 안착하는 흐름까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의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점이 뭐하고 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저점을 여기다 만들고 또 여기다 만들고 하다가 쏴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는 차트만 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고가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현재 이제 과거 여기 이 부분 갭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메꿔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간이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 32달러, 33달러 정도 될 거예요. 33에서 한 34 정도. 여기만 지금 빠르게 뚫어내면 되는 부분이다라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디웨이브 퀀텀이 지금 왜 올라갈 수 있느냐. 사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CES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미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양자 컴퓨터 섹터들의 상승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 양자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안 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 오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이제 시작한 이 디웨이브가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돼 있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큰 게 없습니다. 그냥 오늘날의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양자에 대한 현재 위치, 그래서 퀀텀은 왜 지금인지, 그냥 보면 그냥 양자를 지금 뭐 투자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의 큰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우리가 뭐 새롭게 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발표들 자체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떠한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불충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뭐가 있습니까? 이제 퀀텀 컴퓨팅도 그렇고, 이제 이 디웨이브 퀀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8일에는 이제 이 2007년인데 1월 7일이에요. 그래서 1월 8일에는 또 이제 누가 있습니까? 그 IBM 등 이런 기업들의 또 발표도 있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아이온큐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온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온큐는 CES는 참여를 해요. 근데 이렇게 스케줄로 안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단독 섹션이라든지 그 부스 주최자가 아니에요. 아이온큐가 지금 참가하는 거는 패널로서 연사, 그 트랙 참여자 자격이기 때문에 이런 CES 이 퀀텀 양자에 대한 공식 스케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어떤 기술을 발표하겠다,
뭐 신형 양자 관련된 이런 걸 발표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패널 토론으로서 연사 자격으로 참여한다 보시면 좋고, 오히려 이제 D-Wave 퀀텀 같은 경우는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가 내일 본격적으로 여기서 또 이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가 된다? 기대가 또 생기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퀀텀 컴퓨팅이 아닌 D-Wave 퀀텀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D-Wave 퀀텀이 하필이면 이제 당장 내일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또 우리가 이 발표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발표하느냐? D-Wave 퀀텀이 뭐한다? 게이트 모델 큐비트의 확장 가능한 온칙 극존 제어 기술을 시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D-Wave 퀀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닐링 기반이죠. 어닐링. 그래서 게이트 기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게 이제 아이온큐죠. 아이온큐. 그래서 이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팅을 위한 확장 가능한 온칙 극존 큐비트 제어 기술을 시연하여 배선 요구사항을 줄이는 동시에 큐비트 정확도를 유지하고 상용 규모 시스템 구축의 주요 장벽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화로 나아가는 기술의 장벽을 없앴기 때문에 오히려 D-Wave 퀀텀의 기술을 통해서 보다 상용화가 더 빨라질 거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D-Wave 퀀텀이 지금 뭘 했냐고 하면은, 뭐 다른 새로운 기술을 뭐 만들었다는 맞지만, 그러니까 뭐 게이트 기반으로서 얘가 갑자기 방향전했다 이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뭐다? 어닐링 기술. 어닐링 양자 프로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중화 제어 기술이 게이트 모델 아키텍처에도 적용되어 더 크고 실용적인 프로세서를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맨날 어떤 양자 컴퓨터 업체들이 서로 각기 다른 이 이슈들, 각기 다른 기술들을 가져가는 게 각자의 장단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닐링 같은 경우는 이 확장성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범용 연산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큐비트 수는 많고 배선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장점은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제한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닐링의 장점과 단점이었고, 게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죠. 장점이 정확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 확장성, 복잡한 배선과 냉각 문제로 인한 확장성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 양자와 게이트 모델의 이 장점을 합쳐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닐링의 확장성 기술을 게이트 모델의 범용성 위에 얹음으로써 이 최대 병목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닐링에서 검증된 배선 최소화와 온칙 제어 구조를 게이트 모델에 직접 적용을 했고, 그래서 어닐링 기술과 게이트 모델 기술이 다르다라는 경계를 실제로 허물면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퀀텀 컴퓨팅은 뭐 한다? D-Wave 퀀텀은 뭐 한다? 이 두 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찌 보면은 새로운 이 D-Wave 퀀텀의 하나의 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주가 상승의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게이트 기반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이온큐를 좋아한다는 게 게이트 기반으로서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그동안의 상용화에 제약을 걸어줬던 걸 D-Wave 퀀텀이 해결해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의 상용화의 가속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또 CES 발표를 앞두고 이걸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CES에서 이거를 또 이번에 D-Wave 퀀텀에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를 보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대놓고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이미 과거에 CES에서 얘네들이 준비했던 거 뭐다? 어닐링 양자 컴퓨팅 기술, 하이브리드 양자 클래식 해석기, 그리고 고전 컴퓨팅만 넘어서는 측정 가능한 성능 이점을 보여주는, 과거에 작년에 팔아먹었던 어닐링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통한 양자 관련한 이 실제 고객 사례를 선보이면서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이미 돈을 버는 기술을 갖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보여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방금 얘기했던 이 신기술에 대한 기술 시험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다만 여기서 뭐 하느냐? 이거를 분명히 오늘 발표했다는 거 내일 언급을 한다든지 어떠한 이 발표가 그냥 기대감식이라도 발표를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는 뭘 기대하게 되느냐? 작년 고객들의 실사용 사례를 보면서 이미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구나.
이게 돈이 되는구나를 인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후속 기술까지 갖고 있다. 여기 후속 기술까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를 기대감으로 쏘아주겠죠. 그럼 이 기대감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아까 뉴스를 보면은 얘네가 쐐기를 박는 게 뭐다. 이런 극정 패키징 기술을 사용하였는데 이 D-Wave 퀀텀이 어떻게 하겠다. 최신 제품 로드맵과 어닐링 및 게이트 모델의 양자 컴퓨팅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2026년 1월 27일과 28일 플로리다주 보카레이턴에서 열리는 큐비트 2026에서 발표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내일 이 발표에서 기대감을 얼마나 심어주냐에 따라서 1월까지 이 기대감에 관련되는 기대감으로만 해도 D-Wave 퀀텀이 계속해서 올라가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D-Wave 퀀텀의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차트만도 굉장히 이쁜데 이슈를 가지고 가도 신고가로 연계돼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뭐 D-Wave 퀀텀이 가준다고 하면 저희도 얘기했지만 양자는 또 다 같이 가니까 또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그 힘을 가지고서 양자는 좀 길게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